안녕하세요. 이영음입니다. 오늘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3강이죠. 여러분은 인터넷을 이용하시면서 어떤 정보를 받아보십니까? 동영상도 받아보실 것이고, 이미지는 물론 음악도 다운받으시죠. 이런 다양한 멀티미디어 정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기술입니다. 이 사이버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3강에서는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3강 내용 같이 보시죠. 먼저 우리가 네트워크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네트워크를 이해를 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기술의 개요, 또 네트워크 기술의 특성, 또 네트워크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특히 초고속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유선 네트워크, 무선, 초고속 네트워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네트워크란 무엇인지 공부를 하도록 하죠. 네트워크, 많이 들어보셨죠?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기술은 하나의 조직이나 어떤 전체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서로 연결을 시켜줘서 관리를 해주는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네트워크, 우리가 사이버 커뮤니케이션에서 말하는 네트워크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먼저 그 네트워크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죠. 네트워크, 사이버 커뮤니케이션에서 우리가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이 텔레커뮤니케이션 기술, 즉 통신 기술과 컴퓨터가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어떤 그 관계를 맺고 이 연결을 시켜주는 어떤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개입되어 있다. 즉 쌍방향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물론 우리가 방송 네트워크, 아날로그 방송 네트워크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사이버 커뮤니케이션에서 얘기하는 그런 컴퓨터 네트워크는 서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그런 네트워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컴퓨터의 어떤 지능을 이용을 해서 한쪽에서 보내는 메시지를 받고 또 그것을 이해를 해서 다시 또 재송신을 하거나 다시 어떤 새로운 메시지를 신규 메시지를 송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컴퓨터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런 기본적인 개념, 이 컴퓨터를 통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다라는 이런 개념이 바로 이 네트워크의 정의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떠한 구성 요소를 이용을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네트워크 정보를 전송한다, 네트워크로 정보를 전송한다 하는 그런 개념에는 이제 몇 가지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패킷이 교환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아무 정보나 그냥 보내는 대로 그냥 보내지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일정한 단위로 묶어서 보낸다. 그것이 패킷이라고 그러죠. 패킷은 인터넷에서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정보를 주고받는 정보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한 묶음씩 이렇게 미리 마련된 규약에 의해서, 미리 약속된 규약에 의해서 일정 크기로 특정한 모습으로 한 이 묶음들을, 패킷들을 만들어서 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 정보를 하나의 정보를 송신을 하는데 쭉 연속적으로 송신을 하지 않고 이렇게 묶어서 단위로 묶어서 송신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나의 굉장히 큰 크기의 정보라고 해도 그것을 어떤 단위로, 조그만 단위로 나누어서 여러 개 묶음으로 보내면 보내는 선을 다른 정보가 또 같이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정보가 그 선을 독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네트워크에서는 항상 정보를 보내는 쪽이 있고 정보를 받는 쪽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여러분이 인터넷 웹페이지를 접속을 하셨을 때, 그리고 지금도 어떤 중앙에 있는 어떤 그 정보가 굉장히 많은 그런 컴퓨터에 접속을 해서 거기 정보를 받아오려고 할 때, 그럴 때 그 정보가 있는 쪽은 서버고 정보를 받는 나는 고객인 것이죠. 클라이언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보를 보내는 쪽이 서버, 받는 쪽이 클라이언트. 그래서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 서버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이 생산해내는 정보가 점점 더 많아지면서 개인도 일종의 서버 역할을 하기도 하죠. 개인이 컴퓨터에 저장해 놓은 이러한 여러 가지 정보를 인터넷에 연결해서 제공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이전에는 어떤 중앙에 있는 정보를 주로 접속하는데 우리가 인터넷을 이용을 했었다면 점점 더 나도 정보를 생산해서 보내는 나도 일종의 서버 역할을 하는 서로 서버가 되고 서로 클라이언트가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점점 변하고 있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 서버 시스템입니다. 그런 개념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정보를 주고받을 때 아까 패킷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일정한 크기로 일정한 단위로 일정한 모양을 한 일정한 주소를 가진 그런 패킷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패킷이 어떻게 전달이 되느냐? 일종의 통신 규약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프로토콜이라고 하죠.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프로토콜은 통신을 할 때 서로 약속을 한 규약입니다. 여러분이 도로를 다닐 때 빨간불이면 쓰고 파란불이면 가고 내가 파란불이면 내가 가고 저쪽이 파란불이면 저쪽을 먼저 보내주고 그런 규약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규약을 잘 지키면 교통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컴퓨터 네트워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규약을 잘 지켜야지 서로 이해를 하고 그 제대로 주소를 찾아갈 수가 있고 또 이 정보가 제대로 서로 엉키지 않고 서로 그 순서를 지켜가면서 이 망을 공유하고 자기가 찾아가야 될 때를 찾아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여러 다양한 네트워크마다 나름대로의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프로토콜 뭔지 아시죠? 바로 인터넷 프로토콜입니다. 인터넷 프로토콜은 TCP/IP라고 하는 그런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죠. Transfer Control Protocol, 인터넷 프로토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인터넷망을 인터넷이라고 하는 겁니다. TCP/IP 규약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규약,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을 때는 미리 사전에 약속된 어떤 특정한 규약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주고받는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영상을 주고받을 때의 특정한 규약, 텍스트를 주고받을 때의 특정한 규약, 또 인터넷에서 웹 서비스를 이용할 때의 규약, 또 이메일 서비스를 주고받을 때의 규약. 각각의 서비스마다 나름대로의 규약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제 그 큰 특성을 지니는 이 네트워크가 우리가 이런 네트워크의 특성을 어떻게 또 요약을 할 수가 있는지 같이 살펴보시죠. 자, 네트워크의 특성. 일단 기본적으로 유연한 정보 전송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보가 오갈 때 그 상황에 맞도록 너무 트래픽이 많으면 좀 기다렸다 갈 수도 있어야 되고 앞에 막 다른 정보들이 많이 지금 전송이 되고 있는데 자기가 끼어들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유연한 정보 전송 능력을 지녀야 된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성은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공통의 커뮤니케이션 규약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간에 공통의 커뮤니케이션 규약이 있어야지만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보편화되기 이전에는 뭐 커밋이니 뭐 X 모뎀이니 뭐 Z 모뎀이니 굉장히 다양한 그 컴퓨터 네트워크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의 규약이 있었습니다. 컴퓨터 프로토콜들이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비트넷은 비트넷대로 나름대로 컴퓨터 규약을 가지고 이 정보를 송수신했고, 우리 국내에서 예를 들어서 천리안 같은 서비스는 또 그 나름대로의 송수신 규약이 있었고 프로토콜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네트워크가 서로 연결돼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려면 공통의 규약을 사용해야 된다. 그런데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규약을 사용하다 보니까 가장 편리한 그 프로토콜이 인터넷 프로토콜이더라. 가장 오픈되어 있고 가장 유연한 프로토콜이 인터넷 프로토콜이더라. 라고 해서 점점 나도 인터넷에 연결을 하겠다. 나도 연결을 허락해달라. 나도 하겠다. 그래서 너도 나도 인터넷 규약을 사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인터넷 규약은 누가 강제해서 퍼진 것이 아닙니다. 편리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독자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던 다양한 그 컴퓨터 네트워크들이 자발적으로 그 규약을 채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인터넷이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공통의 커뮤니케이션 규약, 인터넷의 TCP/IP가 굉장히 유연한 그런 프로토콜이다. 굉장히 오픈된 그런 프로토콜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이 컴퓨터 네트워크의 세 번째 특성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오픈 시스템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그 보안이 필요한 어떤 특정한 회사에서 사내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런 것은 이제 그 오픈 시스템이면 안 되겠죠. 보안을 강화하고 외부에서 침입을 막아야 되는 그런 그 인트라넷이 을 이제 그 나름대로 구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그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전 세계의 그런 어떤 열린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그런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려고 하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오픈 시스템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 이 네트워크의 특성, 모든 사람에게 제공될 수 있는 일련의 서비스 및 데이터베이스가 제공돼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 서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무언가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정보를 어떻게 제공하냐?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즉 이 정보의 그런 어떤 그 저장고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데이터베이스를 최소한도로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21세기에서 말하는 정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데이터베이스를 열어놓는 전 세계에 그 열린 그런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죠. 자, 네트워크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컴퓨터 기능이 있으니까 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거의 모든 기기를 이용을 해서 서로 다 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서로의 정보를 이용할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이용하기도 하고 또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기기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드디스크를 공유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내가 내 집에 있는 컴퓨터에 있는 저장되어 있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제 네트워크로 연결만 되어 있으면 내가 어딘가에 있는 웹 하드를 이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굉장히 더 많은 저장 공간을 어디서든 접속해서 이용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특징이 있죠. 또 파일하고 정보를 교환한다. 이거는 이제 네트워크의 어떤 기본적인 속성이죠. 서로 가지고 있는 정보를 교환하기도 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파일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내기도 하고 그렇죠? 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제 그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에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다. 또 이 컴퓨터에 뭐 스캐너가 연결되어 있다. 컴퓨터에 뭐 다른 어떤 기기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기기에 연결되어 있는 부속 기기까지도 이용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속 시스템을 공유할 수 있다 하는 특징이 있고요. 또 심지어 원격 접속까지 가능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컴퓨터를 이용을 하려고 하면 컴퓨터에 그 자판을 앞에 있는 자판을 눌러서 그 컴퓨터의 그 시스템을 내가 마음대로 이제 운영을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될 텐데요. 내가 그 컴퓨터의 앞에 있지 않더라도 그 컴퓨터에 연결만 되어 있으면 멀리서도 제어를 할 수 있다. 요즘에는 그래서 컴퓨터에 뭐 무슨 바이러스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이 원격 접속으로 이 컴퓨터 그 치료를 해주는 그 측에서 내 컴퓨터에 접속을 해서 들어와서 주소가 있으니까 들어와서 내 컴퓨터에 모니터를 보면서 같이 보면서 아 이거는 이래서 잘못됐고 이거를 하니까 이래서 잘못됐고 그래서 거기서 고쳐주는 그런 서비스까지 가능하죠. 그만큼 이 컴퓨터의 어떤 그 중앙 처리 장치를 멀리서도 원격으로도 제어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것이 가능합니다. 또 인터넷 접속을 공유할 수 있다. 뭐 인터넷뿐만이 아니라 이 컴퓨터에 이제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어 있으면 이 컴퓨터가 허용하는 한 다른 컴퓨터들도 나를 통해서 내가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하고 연결을 해서 또 이용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이런 기능을 특히 이제 집에서 인터넷 망을 공유하는데 많이 사용을 하죠. 특히 유선으로 공유를 하기도 하지만 무선으로 공유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대의 컴퓨터가 집으로 들어오는 인터넷 망은 하나인데, 선은 하나인데, 그 공유기를 이용을 하면 여러 대의 컴퓨터가 같이 그 접속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죠. 네트워크라는 것은 결국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무엇과 연결을 하는 것인지요? 여러분이 컴퓨터의 앞에 앉아서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무언가와 연결을 할 때 여러분이 연결되는 그 대상이 과연 무엇일까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네트워크의 기본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트워크의 기본 형태. 일단 그 사용 용도나 크기나 또는 그 기능에 따라서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뭐 가장 널리 알려진 네트워크는 바로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라고 하는 LAN이죠. 그러니까 가정이나 어떤 건물 내에서 서로 그 네트워크를 공유하는 그러한 일종의 소규모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근거리 통신망, 어떤 네트워크의 가장 기본 근간이 되는 통신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메트로폴리탄 에리어 네트워크라고 해서 MEN, 그러니까 이 LAN과 LAN이 모여서 일종의 그 한 도시 내에서의 통신망을 이루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MEN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Wide Area Network라고 하는 WAN이 있죠. 이것은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까지도 뻗을 수 있는 이 MEN과 MEN이 서로 모여서 도시와 도시 간에 연결을 하고 또 국가와 국가 간에 연결을 하는 그런 아주 광범위한 그 네트워크를 우리가 WA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러한 서비스들을 우리가 어떤 기술을 통해서 그 접속 서비스를 제공을 하느냐? 크게 유선 초고속 네트워크, 무선 초고속 네트워크로 나누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유선 네트워크, 글쎄요, 초기에 컴퓨터 통신 그러면 굉장히 속도가 느렸습니다. 그 속도의 수치를 좀 비교를 해보자면 초기에는 300bps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200, 9600,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점점 더 올라가서 이제 킬로바이트로 올라가고 이제는 최근에는 메가바이트. 그렇죠? 이제 우리 집에서 100메가바이트, 뭐 인터넷 접속 속도 100메가바이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초기에 정말 그 아주 그야말로 아주 가느다란 선을 통한
그런 통신에 비해서 지금은 굉장히 초고속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초고속 네트워크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 그런 기술들로는 컴퓨터 전용선을 이용한 서비스, 또 기존의 전화선을 이용을 해서 특별한 그런 어떤 통신 규약을 이용을 해서 제공하는 DSL이라고 하는 서비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케이블 망을 구축할 때 이용하는 동축 케이블 망을 이용을 해서 구축하는 서비스, 그리고 광섬유라 그러죠. 유리섬유, 파이버 옵틱.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빛을 이용을 해서 어떤 광섬유로 또 초고속 데이터를 내보내는 서비스. 이렇게 크게 네 가지를 이제 우리가 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컴퓨터 전용선을 이용한 네트워크. 여러분이 집에서 이 컴퓨터를 이제 인터넷망과 연결을 하실 때 이용하는 어떤 선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컴퓨터 전용선인데요. 전화선보다 조금 굵은 그런 선이 있죠. 그런 선을 이용을 해서 뭐 사무실에서 일종의 이렇게 여러 대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어떤 그 랜망을 일종의 랜망을 구축을 하기도 하고, 또 가정에서 아주 소규모로 이러한 그 망을 구축을 하기도 하고, 또는 대기업에서 하나의 건물 내에서 전체에서 이러한 그 개의 수백 대의 이런 컴퓨터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연결을 함으로 해서 그 커다란 하나의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바로 그 선이 컴퓨터 전용선입니다. 두 번째는 DSL 라인을 이용한 서비스인데요. 이거는 Digital Subscriber Line이라고 하는 용어의 약자죠. 그래서 뭐 ADSL, XDSL 뭐 이렇게 해서 그 DSL 앞에 여러 가지가 이제 네트워크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알파벳이 붙는데요. VDSL까지. 그런데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디지털 서브스크라이버 라인이다. 그러니까 이 디지털 망을 이용을 해서 초고속으로 데이터를 보내는 그러한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는 망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전화선을 이용을 해서 전화선은 워낙 음성을 전송을 하도록 되어 있는 망이죠. 그런데 이것을 특수한 디지털 기술을 이용을 해서 디지털 전송 기술을 이용해서 데이터까지도 그 망을 통해서 초고속으로 데이터를 보내는 그런 서비스가 됩니다. 국내에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처음으로 널리 퍼지게 된 데는 바로 이 ADSL 망이 아주 큰 역할을 했었죠. 세 번째는 케이블 네트워크입니다. 이미 케이블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동축 케이블망이 다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 느끼셨겠지만 꼭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전용선만 이용을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화선을 이용을 해서도 우리가 송신 기술을, 특수한 기술을 이용하면 데이터를 전송할 수가 있고, 케이블 서비스를 위해서 구축한 그 케이블망을 통해서도 우리가 특수한 서비스를 특수한 그 기술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전송을 하면 초고속으로 데이터를 전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케이블 네트워크를 통해서 또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도 하죠. 최근에는 그런데 점점 더 초고속 데이터의 전송이 필요해졌죠. 점점 인터넷에 굉장히 다양한 멀티미디어 데이터가 제공이 되면서 점점 그 대역폭이 더 넓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광랜 서비스를 제공을 하죠. 그래서 이 광섬유를 이용을 해서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그 망을 통해서, 그 망은 그 동축 케이블이나 전화선과는 달리 그 빛을 보낼 수 있는 망이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다, 빛의 속도로 보내는 그런 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좀 반투명한 그런 유리섬유라고 하기도 하죠. 파이버 옵틱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그 망을 통해서 또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보낼 수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럼 다음에는 초고속 무선 네트워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유선은 이제 이해가 가는데,
무선은 어떻게 또 이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무선 네트워크, 그러니까 선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그 어떤 전파나 이 공중에서 그런 어떤 그 데이터를 보내는 기술을 이용을 해서 그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라는 얘기가 됐는데요. 이 무선 네트워크를 이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동하는 중에도 어떤 그 선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 하는 점에서 굉장히 편리하죠. 이동성이 아주 뛰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무선망, 이 와이어리스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터넷 서비스 액세스하고 이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이제 우리가 무선 인터넷 초고속 무선 인터넷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이 무선 인터넷 서비스, 글쎄요, 이 네트워크 기술이 발달하면서 굉장히 무선 인터넷 기술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자, 어떻게 변해왔을지 화면을 통해서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셀룰러, 와이브로, 와이파이 등 광대역 무선 네트워크의 발달은 모바일 단말과 서비스에도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네트워크 발달에 따른 콘텐츠의 변화를 주목해본다. 무선 네트워크의 기술이 발달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에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몇 년 전부터 일부 지자체들이 CCTV의 와이파이 기술을 접목시키고 있는데요.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나 사고 위험이 잦은 곳에는 영상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해서 와이파이로 실시간 전송을 하고 있죠. 그런데 최근엔 스마트폰 무선 인터넷 이용의 와이파이가 상당히 효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와이파이는 데이터 통신 요금에 부담을 가지는 소비자들한테 불만도 완화시켜줄 뿐 아니라 또 급증하는 데이터 트래픽을 분산시켜주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주는 대안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고속 무선 인터넷인 와이브로와 다른 무선 네트워크 기술이 결합됨으로써 와이브로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서비스 모델도 확산되고 있다. 와이브로와 다른 네트워크를 결합해서 와이브로 활용 가치를 높이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우선 3G 무선 데이터 카드가 USB형 단말에 결합된 모델이 있는데요. 이는 3G와 결합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상품은 수도권에서는 저렴한 비용의 와이브로를 통해서 또 수도권 외의 음영 지역에서는 3G를 통해서 무선 인터넷을 즐길 수 있게 해줍니다. 또 다른 하나는 최근에 KT에서 내놓은 에그라는 서비스인데요. 이는 와이브로와 와이파이 간의 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넷북 이용자들은 와이파이가 없는 장소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할 수가 없죠. 이유는 폰이 아니기 때문에 3G 네트워크 지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에그는 와이브로 신호를 와이파이로 변환시켜주는 단말인데요. 가방에 에그를 켜놓은 상태로 들고 다니시면 버스나 전철, 택시 어느 곳을 가시든지 간에 와이파이를 지원하는 무선 단말로 무선 인터넷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광대역 무선 네트워크의 성장은 내 손 안의 컴퓨터, 스마트폰이 등장했고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와 서비스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네, 미국 스마트폰 이용자 중에 이미 81% 정도가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때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와이파이가 스마트폰에 이미 탑재되어서 무선 인터넷을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특히 이제 검색 서비스나 이메일 그리고 웹서핑 등을 이용할 때는 이용 비용이 만만치 않은 CDMA의 3G 네트워크 대신에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특히 앱스토어라는 새로운 모바일 콘텐츠 유통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무선 인터넷 콘텐츠의 경쟁력이 더욱 중요해졌다. 스마트폰 등장으로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게임이나 뉴스나 음악 콘텐츠 등이 대상이 될 텐데요. 특히 제가 생각할 때는 음악 콘텐츠 산업에게 상당한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음악 소비 환경이 굉장히 편리해지면서 그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아마도 MP3나 PMP 등이 휴대용 기기를 흡수할 것 같은 예감도 드는데요.
사실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mp3에 저장하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한데요. 이러한 절차 없이 스마트폰에서 음원을 바로 스트리밍 받거나 다운로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 유통구조 변화로 인해서 수익 배분도 단순해지고 제작사의 수익률도 개선될 것입니다. 앱스토어가 제작사와 오픈마켓 그리고 소비자로 이어지는 음악과 다른 컨텐츠의 유통 경로를 상당히 단축시킬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 외에도 음악 서비스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져서 소셜 네트워킹 기능이 들어가 있는 개인 맞춤형 음악이 일반화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이 구심점이 되어 각종 휴대용 기기들이 인터넷에 접속하는 서비스가 대중화되고 있다. 앞으로는 스마트폰 이외의 모든 데이터 단말에서도 무선 인터넷이 가능한 테더링 기술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스마트폰을 기점으로 본격화된 무선 인터넷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최근에 테더링 기술이라는 게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와이파이에 연결된 스마트폰 자체가 무선 모뎀이 되는 개념인데요. 그래서 주변의 전자책이나 태블릿 PC나 노트북이나 모든 휴대 단말에서 무선 인터넷 접속을 가능하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데이터 요금제로 여러 대의 단말을 이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이제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무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고요. 또 별도의 와이브로나 CDMA 3G 무선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아주 새로운 용어도 많이 나오고 그렇지만 와,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면 내가 굉장히 많은 것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기대를 갖게 하죠. 자, 이런 지금 방금 전 언급된 여러 가지 그런 무선 또는 휴대 인터넷 서비스를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선 인터넷 서비스의 종류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무선 인터넷 서비스의 종류. 크게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무선 인터넷 서비스가 있고 또 유선과 연계된 무선 인터넷 서비스, 우리가 와이파이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고요. 또 초고속 무선 인터넷 서비스, 와이브로, 그러니까 이 도시에서 우리가 이동을 하면서 뭐 차를 타고 이동을 하면서도 인터넷에 접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보죠. 자,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무선 인터넷 서비스. 사실 어떠한 통신망이건 자기가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 폭이 있습니다. 어떠한 대역 폭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떠한 기술을 이용한 대역 폭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이용을 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정해집니다. 우리가 휴대전화를 이용을 해서 3G망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요. 3G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동통신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그 세대별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휴대전화가. 그래서 처음에는 음성 서비스만 가능한 1세대 통신이었다가 2세대에서는 한정된 서비스, 한정된 범위 내에서의 인터넷 서비스. 여러분이 흔히 네이트나 준이나 라고 하는 쇼나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서비스들이 2세대 통신에 조금 발달된 상태를 이용을 해서 그렇지만 그것은 KT망 내에서 SK망 내에서 그렇게 좀 한정된 범위 내에서 KT가 만들어 놓은 그 쇼라는 환경 또 SK가 만들어 놓은 네이트라는 환경 그 환경 내에서만 어느 정도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네이트를 통해서 네이트 드라이브를 통해서 길을 찾기도 하고 그랬죠. 그런 것들은 SK나 KT와 같은 통신사에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규약에 의해서 인터넷 일종의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했던 그런 한정된 인터넷 서비스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국내에서 표준이 됐던 위피망이라고 하는 그 망을 통해서 제공했던 서비스죠. 3G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제한된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서비스입니다. 3G망을 통해서는 그야말로 그냥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그냥 내가 컴퓨터만 있고 3G망에 접속을 할 수가 있으면 어디서든 인터넷 접속이 그대로 가능한
그런 서비스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무선 인터넷 서비스 세대별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이제 3G망이 되면서 완벽한 그야말로 풀 브라우징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 인터넷, 컴퓨터에서 인터넷 사용하듯이 휴대폰이나 이 3G망에 접속이 가능한 이러한 기기들을 이용을 해서 인터넷 접속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4G가 되면은 점점 더 나은 그런 인터넷 접속 환경을 제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무선 인터넷 기술이 소위 와이파이라고 하는 유선과 연계된 무선 인터넷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 유선과 연계된 무선 인터넷 기술의 경우에는 그 도달 범위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내 스팟 존이다, 뭐 무슨 와이파이 존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유선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에 인터넷 선이 옵니다. 그 유선에 우리가 무선으로 송신을 할 수 있는 무선 모뎀, 무선 공유기를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집에서는 다 그 공유기를 통해서 인터넷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운이 좋다면 여러분의 윗집에서 제공하는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은 잡히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범위를 벗어나면 더 이상 그 신호를 수신할 수 없는 이 한정된 범위 내에서의 무선 인터넷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용을 하게 되면 이 소위 와이파이라고 하는 이런 서비스를 이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휴대폰에 와이파이 기능이 있다라고 하면은 휴대폰을 이용을 해서 통신망을 이용을 한 아까 말씀드렸던 3G망을 이용한 그 대역폭을 이용한 통신을 하는 게 아니라 와이파이를 이용을 하게 되면 무료로 국제전화를 걸 수도 있고 뭐 스카이프니 뭐 이런 국제전화 걸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들이 있죠. 그런 것을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웬만한 인터넷 서비스는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와이파이 존에 가면은 여러분이 노트북을 들고 가서 뭐 인터넷 브라우징을 하면서 뭐 숙제도 하고 정보 검색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이러한 그 서비스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이파이의 한계가 바로 이 지역이 굉장히 좁습니다. 도달 범위가 한 건물 내 기껏해야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유선과 연계된 이제 무선 네트워크 기술 그리고 짧은 범위에서 그 도달되는 무선 네트워크 기술로 또 블루투스라는 기술이 있는데요. 그것은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기기들끼리 서로 인식을 하게 해주는 그러니까 서로 가까이 있을 경우에만 그런 것이 가능한 그런 짧은 거리에서의 무선 네트워크 기술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도달 범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초고속 무선 인터넷 서비스가 바로 와이브로 서비스입니다. 와이어레스 브로드밴드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 와이브로 기능이 있는 단말기, 그것이 휴대폰이건 노트북이건 노트북에 와이브로 접속이 되는 그 송수신기 굉장히 조그맣습니다. USB 그 스틱처럼 생겼는데 굉장히 조그맣습니다. 그것을 꽂아서 이용을 하면 달리는 차 안에서도 무선 인터넷을 이용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통 하나의 도시 정도의 이렇게 서비스를 구축한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서비스를 좀 이렇게 도표로 설명을 하자 보면 무선 랜의 경우에는 기껏해야 한 건물 내에서 또는 아주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 무선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요. 그 와이어레스 브로드밴드의 경우에는 와이브로의 경우에는 이 하나의 도시 내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동통신망을 이용을 한다면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3G망을 이용한다면 그 망을 통해서는 굉장히 넓은 범위 내에서 왜냐하면 통신 서비스는 전 세계적으로도 로밍도 되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훨씬 더 넓은 지역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다. 단
데이터 전송료가 굉장히 비쌀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는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무선 인터넷 서비스가 이제는 휴대폰에까지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동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를 위치 기반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노드와 노드를 연결한 인터넷을 통해서 전달되는 정보는 마치 전염병이 퍼지듯 순식간에 퍼지게 됩니다. 자, 인터넷 굉장히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규제가 거의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런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또 어느 정도의 책임감도 필요합니다. 불법 음원 다운로드. 글쎄요, 인터넷 이용자로서 어느 정도 책임감을 이제는 느껴야 하지 않을까요? 자, 오늘 우리가 네트워크 기술에 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여러분이 사이버 커뮤니케이션을 이용을 하면서 내가 인터넷에 접속을 하고 싶은데 어떤 수단을 이용을 해서 접속을 해야 되느냐. 자, 오늘 강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집에 있을 때는 뭐를 사용하면 되겠고, 또 어디 집에서 나와 있을 때는 무엇을 사용하면 되겠고, 또 해외에 나갔을 때는 또 무엇을 사용하면 되겠다. 어느 정도 좀 감이 생기셨을 줄 믿습니다. 이제 점점 더 무선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인터넷 접속 환경이 개선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네트워크 기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런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더욱더 많은 발달을 하게 된 인터넷의 발달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트워크 관련 주요 개념은 첫째, 정보를 일정한 패킷으로 나누어 송신하는 방법인 패킷 교환이 있으며, 둘째, 네트워크의 정보를 이용할 때 특정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다른 컴퓨터들이 이용하는 원리를 적용시킨 클라이언트 서버 시스템이 있습니다. 셋째,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미리 정해놓은 규약인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이용하면 하드디스크를 공유하고 파일과 정보를 교환하며 프린터 등의 부속 시스템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 서버 컴퓨터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컴퓨터를 다룰 수 있으며, 인터넷 공유기를 이용하여 여러 대 컴퓨터가 인터넷 접속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 범위에 따라 네트워크는 근거리 통신망인 랜과 도시 통신망인 맨, 원거리 통신망인 웬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선 네트워크 전송 속도가 확장됨에 따라 다양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발전하는데, 초고속 유선 네트워크 기술로는 컴퓨터 전용선 서비스, 기존 전화선을 이용하는 DSL, 동주 케이블선을 이용하는 케이블 모뎀, 그리고 광랜 등이 있습니다. 무선 네트워크는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휴대폰이나 PDA 등의 무선 인터넷 서비스와 유선망과 연결된 무선 랜, 그리고 초고속 무선 인터넷인 와이브로 서비스로 나눕니다.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무선 인터넷 서비스인 휴대폰이나 PDA 등의 무선망은 사용 주파수와 제공 대역폭, 제공 서비스에 따라 1세대에서 4세대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유선과 연계된 무선 네트워크 기술은 근거리의 유선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여주는 서비스인 무선랜 서비스와 근거리에 있는 컴퓨터와 이동 단말기, 가전제품 등을 무선으로 연결하는 블루투스가 있습니다. 초고속 무선 인터넷 서비스는 휴대 인터넷이라고도 불리며, 휴대용 무선 단말기를 이용하여 이동 중에 초고속으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다양한 정보와 콘텐츠 사용이 가능한 서비스를 말합니다.